네, 반복문 두 번째 시간 포문을 이용하는 반복문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문을 사용을 할 때는요, 이 파이썬에서는 특이하게도 range라고 하는 함수 범위를 가지고 있는 이 시퀀스라고 얘기해요. 연속되어 있는 데이터들 시퀀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임의의 횟수만큼 임의의 이렇게 반복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반복 처리하고 있는 레인지 함수와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 처리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음, 자, 반복문 여기는 포 그리고 range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크다운 언어로 들어가야 되겠죠. 해주시고, 자, 기본적으로 range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0부터 4까지 숫자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 해주고, 자 여기 i는요, i라고 하는 이 변수는 임의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 반복문 안쪽에서 이제 사용할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꼭 i가 아니더라도 다른 텍스트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i라는 변수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range range 해주고, 자 5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조건을 좀 보면요. 자, 앞에 0부터 5까지 요거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 5까지 처리가 아니에요. 자, 5를 만나면 종료가 되는 겁니다. 반복의 종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는 결과적으로 0에서 4까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프린트 i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0부터 4까지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또 렌즈 범위는 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요 카피해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페이스트. 자, 0부터 0, 이게 스타트, 그리고 여기가 엔드가 아니에요. 탈출해야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뭐뭐보다 작다 0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5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프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 이렇게 처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범위를 저는 2부터 자 5까지 출력을 한번 하는 거다라고 이제 한번 해볼 수 있죠. 5까지. 그러면은 자, 여기 어떻게 될까요? 앞에 2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고요. 자, 5까지 출력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5 출력하고 싶으면 플러스 1 해주는 요 값이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을 거예요. 자, 몇 가지 출력할까요? 뭐 0부터 몇 가지 출력할까요? 라고 입력을 받게 되면, 만약에 5라고 출력을 하게 되면 우리는 5에다가 1을 더하는 이 숫자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된다? 6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 범위는 0부터 5까지 요게 처리가 되겠네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2, 3, 4, 5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몇부터 시작할지 시작 번호와, 그리고 자, 요거는 n-1까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6-1까지 범위다.
그러면 지금 스텝은 1씩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숫자, 여기에 있는 숫자 조절을 해서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는지, 단순히 숫자 출력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을 이 블럭을 실행할 건지에 대한 이 범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2부터 5까지 들어가니까 2, 3, 4, 5 하게 되니까 여기는 출력, 이 숫자를 생각하지 말고 출력하는 게 한 번 됐고, 두 번 됐고, 세 번 됐고, 네 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네 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러면 여기 꼭 프린트가 아니라 다른 처리, 다른 코드에 대한 다른 코드들을 실행을 할 때 몇 번 할 거냐, 요거는 이 범위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범위를 잘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스텝이라는 표현을 잠깐 했고요. 일씩 증가한다고 그랬는데요. 요것도 이제 카피. 자, 나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13579를 해보고 싶어요. 홀수. 자,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 자, 홀수만 출력하고 싶다. 자, 이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자, 먼저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부터 10까지를 출력을 한번 해본다면 i 레인지는 1부터 하면 되겠죠? 그리고 10까지 해야 된다면 10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뭐가 되면 11. 자, 실행해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앞에서 Y문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홀수 판단을 해주고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range라고 하는 함수에서는 앞에 시작, 그리고 종료 어디보다 작다, 그리고 세 번째 수 인자를 여기서 뭘로 해주냐면 스텝, 몇 번씩 증가할 거, 다음 숫자는 몇을 증가시킬 거냐, 이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1부터 시작해서 거기다가 2씩 더해 나가면 홀수 출력이 되겠죠. 자, 최초 1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2를 더하면 3이 될 거고요. 거기다 2를 더하면 5, 7, 9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세 번째 인자 콤마 세 번째 있는 인자 요 값을 스텝 값으로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레인지는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시작값, 그리고 어디까지, 그리고 스텝, 이렇게 해서 레인지 함수가 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숫자의 범위를 만들어내고 그 범위를 가지고 이 폰은 반복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우리 레인지 같은 경우는 시퀀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시퀀스는 값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데이터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자, 시퀀스 데이터, 시퀀스 자료형 이렇게 한번 보면요. 우리 앞에서 뭐가 있어요?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튜플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 문자 열도 문자 하나 이어져서 여러 개 문자, 이거를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앞에서 봤던 range 함수,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시퀀스 자료형으로 구분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range 지금 봤을 때 반복만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리스트도 안에 요소 여러 개들이 순차적으로 있다. 순서에 있다. 그리고 튜플도 마찬가지죠. 변하지 않는 리스트. 그러니까 리스트의 경우는 안에 값을 변경시키고 할 수 있었지만 튜플은 변경시키지 못하는 자료형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순서가 있겠고,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얘네들을 참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range를 이용하게 되면 숫자를 만들기도 하고, 범위에 숫자를 만들기도 하고, 횟수 몇 번을 반복시킬 거냐 이럴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리스트는 값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튜플 그리고 문자열도 값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을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참조할 수 있다. 자,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해당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처리할 수 있다.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문자열을 가지고 처리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여기는 주석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str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까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자, 이거를 문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어나갈 수 있다는 게, 문자 하나씩 꺼내서 우리는 처리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포문을 이용할 수 있다. 자, 하나하나의 변수를 s라고 칭할 거고요. 그리고 in 해주고 시퀀스 자료, 그러니까 문자열이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str 요거를 뒤에다가 in 뒤쪽에 이렇게 놓아두시고, 여기에서 이제 프린트 해주시고 yes 이렇게 해주시면 문자 하나하나, 그러니까 요거 시퀀스 연속된 문자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포는 문자 하나하나를 꺼내서 s에 담고 이 s를 여기서 출력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문자열 중에 특정 문자열이 있는지 여부를 뭐 예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트링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문자열 다루는 거 뭐 함수들, 메서드들을 이제 보게 되면 특정 문자를 찾거나 이런 뭐 별도의 제공하는 메서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뒤쪽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는 하나하나의 문자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문자랑 같은 게 있는지, 뭔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 요 안에서 이 블럭 반복하면서 우리는 뭔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자열을 봤다면 이번에는 리스트 형식의 자료형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리스트 해놓고, 리스트는 대괄호였죠. 10, 20, 30, 40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앞이랑 똑같아요. 자,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뭐 아이템이라고, 요소 아이템 in 해놓고, 자, 여기 앞쪽에는 그냥 변수라고 그랬어요. 요소 하나하나를 받아서 처리할 변수가 아이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in 뒤쪽에 리스트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프린트 해주고 아이템 이렇게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자, 각각의 요소들을 순서대로 출력을 하고 있는 거, 요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까 문자열처럼 여기에 있는 리스트 순서, 리스트는 입력에 대한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력에 대한 순서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순서대로 쭉 이렇게 요소들을 하나하나 참조했을 때, 자, 요소가 10개, 100개라면 이거 하나하나 요소 리스트 참조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참조한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이런 반복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리스트, 튜플과 같은 이 집합 함수, 집합 자료형 같은 경우는, 이 시퀀스 자료형들은 반드시 포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문과 함께 써요.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순서가 있는 이런 시퀀스 계열 집합 객체들은 반복문을 이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 기억합시다. 리스트도 연속되어 있는 숫자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포문을 이용해서 요소 하나하나를 우리가 참조해서 처리를 해줄 수 있다. 포, 그리고 앞에는 임시 변수, 그리고 in 뒤쪽에 뭐가 나와요? 컬렉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시퀀스 자료형 타입의 변수가 여기 나와주면 된다. 자, 튜플도 마찬가지겠죠? 뭐 튜플도 위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튜플 템프 이렇게 해서 한번 해주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죠. 10, 20, 30, 40 똑같이 들어가고요. 여기도 아이템 이렇게 해주고, 디폴트 템프라고 해주고요. 그래서 해주고, 여기 프린트,
여기에 아이템 이렇게 잠시만요. 아이고, 자, 나 빼먹었네요. 인 요게 들어가야죠. 인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도 잘 나왔네요. 여기서도 한번 보시면은 여기 syntax error라고 나오죠. syntax error는 문법 에러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하시다가 기본적인 파이썬에서 약속되어 있는 문법 구조에 맞지 않는 코드가 들어오게 되면, 구조나 코드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syntax error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포문이 나왔어요. 포문이 나왔고 뒤에 반드시 in이 나올 거라고 이제 우리 파이썬 여기 내부에는 인터프리터는 한 줄에 읽으면서 포디움 이게 변수가 나왔네. 그 이어서 in이 나와야 돼라는 거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거 검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제가 in을 쓰지 않았죠. 그랬을 때 자, 여기 나오죠. 아이템 투프 여기에 syntax error valid 자, 유효하지 않은 구조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in을 넣었어요. 다시 이제 실행하게 되니까 각각의 요소를 또 출력하는 거 요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포문을 이용하는 방법을 좀 사용을 해 봤는데요. 좀 특징이 있어요. while은 단순 반복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포문은 지금 그 본대로 시퀀스 자료형들을 반복할 때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횟수가 좀 정해져 있고 반복의 횟수가 정해져 있고 반복의 대상이 좀 명확할 때 이때 반복문을 이용해서 처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뒤쪽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시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반복문의 활용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